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고요.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정보와 조건을 잘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문제 보시면 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직선 y는 x의 대칭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일단 그리고요. 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세타는요. 180에서 270도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사분면에 위치할까요? 네, 우리는 3, 4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4분면에 이렇게 위치하는데요. 이렇게 위치하는데요. 라고 봅시다. 하나 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루는 각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세타만큼.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럼 y는 x 직선을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요.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y는 x를 긋습니다. 됐죠? 그럼 y는 x의 대칭인 동경을 일단 그리고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됐나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4세타라는 말이구나. 됐죠? 조심하세요. 시초선에서 여기까지가 4세타가 아니라 나도 몰라. 됐음? 요 각만 뿅 재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몰라요. 이 세타 각의 4배 있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을 거야. 근데 몇 바퀴인지 나도 잘 모르겠음. 그래서 뭐라고? 그냥 이 동경 나타내는 게 4세타래. 라고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 이런 특징이 보일 거예요. 요각입니다. 보이시죠? 요각입니다. 보이시나요? 둘이 어떤 각? 같은 각. 맞잖아, 대칭이니까. 접답했잖아. 마찬가지로 요각이 보일 겁니다. 요각도 보일 거예요. 무슨 각? 같은 각. 됐어요? 되게 괜찮니? 보고 있어요? 네. 같은 각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각인데 이걸로 뭘 알아낼 수 있나? 라고 하신다면, 자, 보세요. 세타각을 봅니다. 세타각. 세타각은요, 자, 시초선에서 180도만큼 간 다음에, 180도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간 거지. 맞아? 180도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간 거죠. 맞나요? 자,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x각만큼 가면 요렇게 270도 여기에 위치하는 거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180도를 더 가면 삐용 여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4세타만큼 간 각에다가 세타만큼을 더 양의 방향으로 추가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내 눈에 90도로 보일 겁니다.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왜? 여기서부터 180도 간 다음에 x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4세타에서 x만큼 가고 180도를 더 가면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90도 아니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5세타가 다한 것 같습니다. 5를 나눠보겠습니다. 세타는요. 7, 5, 35, 5, 20 곱하기 n 플러스 5로 나눕니다. 5, 1은 5. 뭐지? 6, 5, 30? 아닌데? 8, 5, 40? 이건가요? 네. 되겠네요. 자, n자리엔 누가 온다? 정수. 됐죠? 그럼 n자리에 정수 막 넣어볼게요. 0 넣으면요. 세타에 오는 값은 18도. 1 넣으면 세타에 오는 값은요. 90도. 2 넣으면요. 1, 4, 4니까 몇이냐? 몇이지? 2 넣으면 몇이야? 계산이 안 돼. 1, 4, 4에서 18 더하면 몇이니? 1, 6, 2. 3 넣으면 7, 3, 21에서 18 더하니까 몇이야? 234. 이렇게 오겠죠. 그 중에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답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막 위에 문제 봤더니 X축에 대칭할 때 있고 뭐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도 있고 일치할 때도 있고 Y는 X에 대칭할 때도 있고 막 와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90페이지입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이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한다고 하면 서로 뺐을 때 0도가 됨. 이거를 여러분들 예제 문제 풀 때 그냥 보여드린 거야.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처럼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값들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네가 아는 0도, 90도, 180도 얘네들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와 유제 문제 정도만 딱 풀어주시면 아 요렇게 내가 관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진짜 그리고서 한 번씩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동경이 일치할 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XY축의 대칭일 때 Y는 X의 대칭일 때 그리고 그때 어떤 식으로 두 동경의 알파, 베타가 관계를 갖는지 그 관계식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또 보시고서 다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지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배웁니다. 호도법입니다. 자, 호도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을 질 때 쓰는 단위가 도죠, 도. 3도, 90도, 60도. 맞아요? 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각을 재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불러. 60분법으로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도, 35도, 45도 이런 식으로 60분법이야. 무슨 뜻이냐면 60개로 나눠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60으로 나눠서 말하는 방법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동준이는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 대충 알 거야. 혹시 옛날에 60진법을 쓰던 문명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고 그냥 그걸 갖고서 얘기하고 썰 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 어쨌든 다른 뭐 부족이라든가 이웃들과 막 싸우면서 전쟁도 치르면서 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도 쓰고 그쵸? 식량도 뺏고 했을 거라고.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단위가 조금씩 달랐음. 예를 들면 오진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음. 1, 2, 3, 4, 5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10진법 쓰는 사람들도 있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리고 12진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12진법에 대한 흔적들이 몇 가지 남아있어요. 12간지. 그리고 여러분 연필이 한 다 쓰죠. 그게 몇 개인데? 12개야. 됐음? 12진법을 쓰던 것들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생각을 했어요. 12진법을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5진법은 요렇게, 10진법은 요렇게, 12진법은 손가락 마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렇게. 그래서 12진법을 요렇게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12진법 쓰는 애들도 있고 5진법 쓰는 애들도 있고 10진법 쓰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 거야. 근데 어떤 애는 5개마다 단위를 올려. 어떤 애는 10개가 채워지면 단위를 올려. 어떤 애는 12개가 채워지면 단위를 올린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잘 소통하며 살기 위해 5진법, 10진법, 12진법의 최소 공배수인 몇? 60진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 물론 일부 수학자들은 60이라는 숫자는 사실 거기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도 얘기해요. 60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이런 게 있거든. 6은 2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예요. 4의 배수고요. 5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배수거든. 다시 말하면 60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3도 나누어 떨어지고 4, 5, 6도 나누어 떨어져. 그 중에 크지 않은 수 중에 60. 그러니까 두 자리 수 중에서 60이 유일하거든. 그래서 많은 수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기도 해. 그래서 예전에 뭔가 뭐 재산을 나누거나 어떤 곡식을 나누거나 이렇게 했을 때
60진법으로 쓰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하기 편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60진법을 썼습니다. 이때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도형, 바로 삼각형입니다. 정확하게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왜 신성합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또 기하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 3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이 오직 1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 보시면 다리 몇 개예요? 4개죠? 의자 한 번씩 삐그덕거려요. 됐음? 근데 다리가 3개면 절대 삐그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삼각대는 다 다리가 3개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거든. 그래서 트라이포트를 쓰죠. 자, 그 중에서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 얘를 사람들이 약간 신성시 여겼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무슨 음모론 같은 거 보시면 정삼각형 안에 눈깔 같은 거 막 그려가지고 막 이런 기호로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도 삼각형 갖고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 이 내각의 크기를 몇으로 할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60진법 쓰니까 이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그 하나를 뭐라고 하자? 1도라고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1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고. 더 작은 각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또 60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1도에서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작은 각도 필요하겠죠? 그럼 얘를 또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더 봅니다. 1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 분, 초 이거는 경도위도 말할 때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한 번 나눠서 분, 한 번 나눠서 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초 뭐예요? 세컨드죠? 왜 세컨드게? 한 번, 2번 나눠서 나온 단위입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세컨드예요. 어원이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면 이 각을 더 쪼갰습니다. 몇 개로? 60개로 쪼개서 하나,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봤음. 근데 문제는 계속 쪼개기만 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배울 이유도 없었어. 자, 무리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에요. 반 쪼갤게요. 반 쪼갤게요. 반 쪼갤게요. 계속 절반씩 쪼갤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맞아? 이 안에 있는 무리수들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쪼개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숫자들을 다 대응하고 모든 각들을 다 대응해서 말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여기 있는 각을 실수처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각을 재는 방법을 새로 약속합니다. 그게 호도법이야. 이름의 뜻이 있으잖아. 호호호. 호를 갖고 각을 재는 방법입니다. 호도법. 그럼 얘는 또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고요. 이때 이 반지름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채꼴에 중심각이 보이겠죠?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각을 이렇게 잴 겁니다. 이 중심각 세타는 R분의 L. 끝.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중심각 크기는 1분의 1, 1이라고 하자. 됐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호도법으로 각을 얘기할 때 단위는 쓰지 않아요. 단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1cm, 1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 넓이 몇이에요? 1cm 제곱이죠? 맞아요? 우리는 곱 연산이나 나눗셈을 할 때 단위들도 같이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1cm 곱하기 1cm니까 1cm 제곱이 돼요. 됐죠? 하나 더. 얘가 만약 이렇게 정육면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1cm 세제곱이 부핀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1cm였고요. 호의 길이가 1cm였으면 중심각은 뭐로 나타내자?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나타내자. 그럼 뭐야? 1cm 분의 1cm가 되겠죠? 그럼 뭐 해줘? 단위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1이 된다. 됐죠? 그래서 단위끼리 약분이 돼서 호도법으로 각을 말할 때는 단위를 딱히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로 얘기한다? 실수로 얘기합니다. 실수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 그러면 계속 모든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어요. 50km/. 됐죠? 됐나요? 이게 뭔데? 속도죠. 맞니?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그죠? 여기 써있잖아. 시간분의 거리. 됐어? 1시간분의 50km. 1시간 동안 50km를 갔대. 얘 속도는 몇인데? 계산해서 얘기한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나눴을 때도 단위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호도법에서는 서로 같은 단위로 약분이 돼서 단위를 딱히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는 각을 재는 법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처음부터 실수니까 단위 쓰지 마 라고 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 하고서 옆에다가 RAT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읽냐? 라디안 이렇게 읽어요. 단위가 없다면서 왜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이거야.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라디안이라고 하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1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 1라디안, 라디안이라는 표현도 뒤에서 안 씁니다. 너네 헷갈릴까봐 처음에 좀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60분법을 신나게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각을 재는 방법을 새로운 걸 들고 왔음. 그럼 뭐해? 전에 쓰던 거랑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님. 맞아요? 내가 핸드폰을 바꿨으면 전에 있던 핸드폰에 있는 카톡 대화라든가 사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호도법에서도 내가 60분법으로 알고 있던 각종 각들이죠. 30도라든가 45도라든가 60도 혹은 90도 혹은 180도 이런 애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님. 맞아? 그래서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는 과정, 호환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셔야 돼요. 자, 요런 그림 그립니다. 별거 없어요. 자, 중심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그리겠습니다. 됐죠? 4분원입니다. 원의 4분의 1이에요. 당연히 이게 몇 도? 90도겠죠? 됐죠? 자, 이때 이 4분원은 부채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맞잖아. 중심각이 더 커지면 되잖아. 90도로. 됐나요? 자, 반지름이 R입니다. R로 1로 놓을게요. 몰라. 1로 놓을게요. 뿅. 그럼 이때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몇일까요? 자, 원의 둘레는 몇인데? 2파이죠. 맞아? 지름이 2인 원의 둘레니까 2파이지. 그거의 4분의 1만큼이지. 4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몇인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이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인 90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1분의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너는 90도구나 해주시면 돼. 됐나요? 그럼 또 여기서 문제. 2분의 파이라고 하면 파이는 3.14 막 이거 아니었어? 그거 2로 나눈 값인데 이게 각이라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사인 90도라고 말하던 것을 사인 2분의 파이라고 말할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헷갈리게 문제에서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야.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 있는데 이거 3.14 2로 나눈 거 아니야? 사인하고 2분의 파이 말했죠? 이 자리에 누가 왔어야 돼? 각이 와야 되잖아. 됐습니까? 각 자리에 여러분들 도가 아닌 라디안으로 지금처럼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해서 쓸 겁니다.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90도가 2분의 파이인 게 나왔어요. 이거 2배 합시다. 몇 도죠? 180도죠? 뭐가 된다? 파이. 됐습니까? 180도 파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내가 얘를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몇 도가 되죠? 30도죠? 3으로 나눌 게 몇이야? 6분의 파이. 됐나요? 다시요, 이번에. 얘를 2배 합니다. 30도 2배 하면 몇 도죠? 60도죠? 그럼 2배 하세요. 몇입니까? 3분의 파이. 됐죠? 180도, 아니, 여기 90도 있네. 90도 2로 나눕시다. 몇 도죠? 45도죠? 몇일까요? 4분의 파이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90을 나눕니다. 양변. 혹은 180을 나누겠습니다. 양변. 그럼 몇 도예요? 1도죠?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각 30도 6분의 파이, 40도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사인 30도가 몇이야? 이게 아니라 사인 6분의 파이. 됐습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주시면 돼? 네가 외우고 있던 각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파이 몇 도? 파이는 180도. 뭐라고요? 파이는 180도. 180도가 파이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180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180도입니다.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어프라이들 기본 온도는 180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키자마자 일단 180도가 기본 세팅이야. 알고 계세요? 상식입니다.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연인과 너가 이루는 각도도 180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파이가 180도입니다. 됐죠? 잘 기억하세요. 180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각을 재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9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다시 봅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중심각의 각을 얘기할 겁니다. 뭐로 바꿔서요? 실수로 바꿔서요. 실수화한 겁니다. 그럼 실수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다? 각이 변함에 따른 사인 값과 코사인 값 그리고 탄젠트 값을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다. 좌표 평면에 대응하는 숫자들의 값들을 찍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삼각함수가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요. 파이는 180도라는 거 익혀주셔야 되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돼요. 피곤한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처음 배우고 있는데 이거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앞으로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채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지지 않고 좀 말해 봅시다. 너네 부채꼴 나왔을 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니? 라고 누군가 물어보겠죠? 자, 60분법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 세타가 60분법으로 주어졌을 때. (30도)
45동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호의 길이 다음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구해?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하죠. 맞아?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몇입니까? 2 파이 r이죠. 맞아? 여기서 곱하기 전체 360도 분의 세타 얘기해주면 되겠네. 이게 뭔데? 호의 길이. 괜찮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때 넓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원의 넓이 구하죠. 파이 r 제곱. 맞아요? 여기다 뭐 해줘? 360도 분의 세타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끝.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정리해 주셨어야 돼요. 자, 봐봐. 요 식에서 내가 양변에 2를 나누면 2분의 1L은요. 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세타를 곱한 값이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넓이 구하는 식을 관찰해 봅니다. 파이에다가 R에다가 360도 곱하기 세타를 곱해주고 어머 R이 제곱이네? 한 번 더 곱한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랑 같은 거다? 2분의 1 L과 같은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넓이를 말할 때 이렇게도 얘기해요. 2분의 1 RL입니다. 어떻게 돼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다시 두 번째. 이번엔 이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 세타 각은 누구와 같다? R분의 L과 같습니다. 맞나요? 그럼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요? R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받아들여요? L값 바로 나오네요. 받아들이? 네. 그럼 두 번째 이때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일단 원의 넓이 구합니다. 파이 R 제곱. 됐죠?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전체 분의 중심각만큼을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문제는요. 호도법으로 말했죠. 자, 180도가 누구라고요? 파이. 그럼 360도는? 그럼 뭐 하면 돼? 2파이 분의 세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여기 파이 약분되네요. 뭐가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 근데 문제는 R 세타가 L이랑 같다며. 그럼 여기 L에다가 누구 곱한 거? R 곱한 거랑 맞지? 2분의 1 RL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 각의 크기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 왜 하필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입니까? 지름분의 호의 길이 하면 안 됐습니까? 혹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2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여러 가지 상상의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하진 않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뒤에서 미분과 적분을 할 때 사인을 미분하고 코사인을 미분, 사인을 적분하고 코사인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쁘게 나오려면 R분의 L로 썼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수학자들이 정교하게 세팅해서 바꿔놓은 약속입니다. 됐죠?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바꾼 거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재 94페이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이고 호도법 바로 얘기해줬죠? 맞아요? 잠깐만, 6분의 파이면 몇 도야? 30도. 어떻게 알았어? 80도를. 파이가 180도니까. 맞아? 그럼 얘가 180도잖아. 그거 뭐로 나눈 거? 6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몇 도인데? 30도. 아, 뭐 파이가 180도라며. 됐습니까? 자, 아무튼요.
중심각이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인 부채꼴의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자, 부채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각이 6분의 파이예요. 근데 호의 길이가 파이입니다. 됐죠? 나 반지름을 모르는데 이거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다시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했죠? 호도법은 부채꼴에서 누구분의 누구?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럼 다시 말하면 R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랑 같다는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R이 몇이었다? 6이었다. 됐음?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이었네. 받아들여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요. 2분의 1 RL로 구하시거나 됐어요? 아니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나는 예로 보겠습니다.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3파이가 답입니다. 끝.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예. 자, 호도법을 배운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60분법을 이용해서 각을 재지 않습니다. 다 호도법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도 마지막에 중심각의 크기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몇 도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호도법으로 실수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됐나요? 자, 갑니다.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이 있겠죠? 그럼 부채꼴을 먼저 그리고서 얘기해볼게. 부채꼴, 어이 깜짝아. 부채꼴, 부채꼴 이렇게 생겼어. 부채꼴, 부채꼴 이렇게 생겼어. 중심각이 여기 있어. 나도 누군지 몰라. 반지름이 여기 있어. 나도 누군지 몰라. 호의 길이는 여기 있어. 나도 누군지 몰라.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둘레가 20이거든. 그럼 둘레라는 것은 여기 둘레, 부채꼴에 둘레 구해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 더해주세요가 둘레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는 다시 말해서 2R 플러스 L일 거야. 이게 몇이었다? 20이었다. 됐죠? 문제에서 준 정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넓이가 뭐일 때? 최대일 때라고 말했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RL로 구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참고로 이 공식은 옛날부터 알던 공식입니다. 60분법이고 나발이고 다 똑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2분의 1 RL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L이 뭐랑 같은 거야? 20-2R이랑 같은 거지? 그럼 우리 L자리에 20-2R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맞나요? 그럼 R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폐계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네요. 그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2차 함수. R에다가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라는 질문에 0 넣으면 0 나오고요. 10 넣으면 0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럼 한가운데 가장 높을 때는 R이 몇일 때? 5일 때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R이 뭐였다? 5였다. 반지름 R은 5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R이 5였습니다. 뿅뿅뿅뿅뿅. 그럼 호의 길이 몇입니까? 호의 길이 몇입니까? 10이겠네요. 반지름 R이 5였고요. 호의 길이는 10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요? 5분의 10이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입니다. 그래서 몇이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각 크기는 2입니다. 됐어요? 반지름은 5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1번 하나만 풀고서 마저 그 뻔한 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심각 크기가 4분의 3파입니다. 그럼 부채꼴이 있어요.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4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로 4분의 3파이면 180도를 4개로 쪼개서 3개만큼이잖아. 맞아? 그럼 둔각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넓이가 18파이라고 했고 반지름이 누군지
호의 길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넓이가 나왔습니다. 자,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L입니다. 아니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요, 여기다가 반지름, 여기다가 세타,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 값 말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얘가 몇이다? 18파이였다. 됐죠? 양변에 2를 곱할게요. R 제곱 세타는 36파이였다. 그럼 R 제곱은요, 36파이를요, 나누면 되죠? 4분의 3파이를.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3파이 분의 4.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죠? 나눠줍시다. 됐나요? 그럼 뭐야? 48이네요. R 제곱이 48. 그럼 R은 몇이야? 루트 48. 됐나요? 48? 16 곱하기 3이죠? 4루트 3. 끝. 됐죠? 우리 호의 길이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 넣으면 18파이. 괜찮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삼각함수입니다. 드디어 삼각함수를 얘기한다. 뭐 아까 맨 처음에 어제였죠? 삼각함수라고 제목 딱 써놓고 삼각비 얘기하고 있고, 일반각 얘기하고 있고, 각 재는 법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롭게 각을 재는 방법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진짜 여러분들에게 삼각함수를 말할 수 있어. 왜? 얘는 함수니까. 함수니까요. 함수가 뭡니까? 네. 함수가 뭐예요? 동준띠? 모든 아. 집합 X의 모든 Y 오직 집합 X의 모든 Y가? 이게 집합 X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말할 때 방향성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그 역대응 관계도 함수라면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갔을 때 아, 그럼 이제 함수를 말할 수 있나 봐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여기다 내가 각을 쓸 겁니다. 이때 대응하는 값들을 쓸 거야. 예를 들면 사인 30도 몇입니까? 사인 45도 몇입니까? 사인 60도 몇입니까? 됐죠? 그냥 쭉 말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럼 봐봐. 각을 쓸 겁니다. 각을 쓸 겁니다. 각을 쓸 겁니다. 그럼 이 각에 오는 값들은 일단 첫 번째 벌어진 정도였잖아. 맞아? 맞아?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도라고 한 거였잖아. 맞아? 그럼 내가 요 자리를 문자로 표현했을 때 사인 x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 x엔 누가 오는데? 실수 전체 다 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왜? 60개 분의 하나, 60개로 쪼개서 하나가 올 거 아니야. 맞아? 다시 말하면 모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다 x자리에 대입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유리수만 넣을 수 있어. 무리수는 못 들어온다고. 받아들여? 그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자리에 어떤 애가 오든 간에 다 대응하는 값들을 막 말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오는 값들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수가 아니니까. 벌어진 정도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가 뭐해? 이 각을 실수로 바꾸는 과정을 생각한 거야. 그게 뭐였다? 포도법.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음? 그러면 사인 x에 오는 값들을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때 x엔 누가 와? 실수를 쓰면 되잖아.
왜? 호도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집합 x 실수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각을 실수화해야 함수에서의 대응 관계로 관찰할 수 있어. 그리고 실수로 해야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어. 됐습니까? 야! 6분의 파이 몇인데? 3.14, 6으로 나눈 거잖아. 맞아? 2분의 파이 몇인데? 3.14, 2로 나눈 거잖아. 좌표평면에 점 찍을 수 있다고. 실수니까. 근데 좌표평면에 10도 찍어봐. 10도가 뭔데? 됐습니까? 못 찍어.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실수하는 그 순간부터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때 x와 y의 대응 관계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보셔야 돼요. 정의입니다. 중심이 0,0에 있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긋겠습니다. 중심이 0,0에 있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긋겠습니다. 시초선은 당연히 x축이죠.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은 원점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동경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야호! 이때 이 원과 만나는 점.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됐음? 자, 봐.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가 있을 거야. 얘를 세타라고 할 거고요. 우린 호도법으로 말할 겁니다. 이제 무조건 다 호도법이야. 60법 안 써. 그럼 이때 너한테 물어볼 수 있어. 사인 세타 값이 누구니? 됐어? 사인 세타 값이 누구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4분원은 사실 중학교 때 공부했단 말이지. 받아들여요? 지난 수업 때 그려줬던 거? 4분원은 공부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수직으로 뿅 내리면 돼. 됐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세타 사인 값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누구분의 누구? 빗변이 누군데? r분의 y. 맞아? 이게 사인 값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이만큼 벌어졌을 때 코사인 세타가 누구야? 라고 하면 r분의 x. 됐죠? 그럼 이만큼 벌어졌을 때 탄젠트 세타가 누구야? 라고 하면 x분의 y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시초선 시작해서 각이 요만큼 벌어졌을 때 어차피 직각삼각형 말하면 되네. 맞아? 근데 문제는 이 각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커질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디까지 커질까요? 여기까지 커진다고 해보자. 됐습니까? 그럼 다시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정도의 각이 세타일 때. 됐음? 그럼 이때 우린 이 세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인 거야. 됐음? 정의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x, y라고 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얘기하냐? 약속이야. r분의 y. 똑같이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코사인은요? r분의 x. 똑같이 얘기합니다. 탄젠트는요? x분의 y.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하나 더. 각이 더 벌어져서 막 이렇게 오면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코사인은요? r분의 x. 탄젠트는요? x분의 y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가 있음. 내가 그린 동경이 1사분면에 있었으면 어차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전부 다 0보다 큰 수겠지. 맞아? 그럼 이때 나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전부 다 0보다 큰 수로 보일 거야. 근데 이 동경이 만약 2사분면에 위치했다면 y는 양수입니다. 근데 x는요? 음수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맞아? 왼쪽 위니까 x는 음수고 y는 양수였을 거야. 그럼 사인 값은 양수입니다. 코사인 값은요? 음수로 나와요. 탄젠트도 음수로 나옵니다.
맞아요? 누구만 플러스로 나와? 2, 4분면에선 사인 값만 플러스로 나옵니다. 됐어? 그럼 만약 이 동경이 3, 4분면에 위치했다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죠. 그럼 사인 값 음수, 코사인 값도 음수로. 대신 누구는? 탄젠트는 양수겠지. 왜? 음수분의 음수니까. 맞아요? 이때 탄젠트 값만 양수로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4,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한다고 쳐보자.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 누구만 음수?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지금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각을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때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 사인은 뭘 나타낸다? 눈이 사인? 눈이 사인? 아이씨. 눈이 사인? 겨울에 눈 오면은 눈이 쌓인 높이. 속보 실망이에요. 눈이 쌓인 높이. 사인은 뭘 얘기한다? 높이를 말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요, 밑변의 길이였죠. 그래서 코 길이. 됐죠? 처음 들어요? 죽을래요? 그 다음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야. 회전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때 이 중심각이 변함에 따라서 이 물체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를 관찰하자는 거야. 회전운동에서. 됐어? 그래서 사인은 뭐다? 높이야. 그럼 처음에 시작해서 0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0도부터 시작해서 각이 바뀝니다. 나 막대기 어디 갔지? 내 막대기 본 사람? 내 막대기. 막대기 있어야 되는데. 위에 가서 빌려요. 막대기 있다. 자, 처음 시작합니다. 각이 여기 있어요. 자, 이때 봐. 이 동경의 각이 커지면 이 우산이랑 원이 만나는 점을 계속 관찰해봐. 각이 커지면 높이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지. 그러다가 몇 도가 됐을 때? 90도 되면은 가장 높이 정점을 찍죠. 그리고 뭐가 돼?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려오다가 180도가 되는 이 시점부터 다시 더 커지면 어떻게 돼? 밑으로 가지. 맞아? 그 사인 값은 처음 시작할 때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고 다시 0으로 돌아와. 됐음? 그럼 두 번째 코사인 값은요, 요 길이 말하면 되는 거죠. 맞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길이가 1입니다. 코사인 0도 1.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길이가 지금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죠. 90도가 되면 뭐가 돼요? 0. 그래서 코사인 90 0이었잖아. 그럼 이거보다 각이 더 커지면 이제 봐, 뒤로 왔지. 뒤로 왔죠. 맞아? 뒤로 온 거지. 음수가 됩니다.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더 커지면 음수기는 하지만 점점점 0을 향해 오고 있죠. 그래서 270도 되면 다시 0인 거야. 받아들여? 그 다음 더 커지면 다시 이렇게 와서 1로 오네요. 됐음? 그럼 이거 뭐해?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럼 탄젠트는 뭔데? 코사인 분의 사인. 됐어요? 됐습니까? 사실 코사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결론. 사인은 뭐다? 회전하는 운동. 회전하는 물체에서의 그 중심각에 따른 높이의 변화. 얘는 밑변의 변화를 관찰하겠다.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처럼요. 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이랑 동경이 만나는 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 반지름분의 y좌표, 사인값, 반지름분의 x좌표, 코사인값, 그 다음 x분의 y가 탄젠트 값입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돼요. 96페이지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P라는 좌표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세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좌표 평면에 중심이 0,0인 원을 그리고요. 동경을 그렸을 때 이 원과 만나는 교점이 있대요. 누구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죠. 몇 사분면이겠니? 3, 4분면이겠죠? 그러면 동경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의 좌표가 누구?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는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 몇이었다? 13이었죠? 맞나요? 시점에서부터 이 동경까지의 각이 세타인 상황이죠? 맞나요? 그럼 사인 세타는 몇입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 됐어요? Y좌표. 코사인 세타는요? 13분의 마이너스 12. 그럼 탄젠트 세타는요? 12분의 5. 됐나요? 라고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새롭게 우리는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운동에서 중심각의 변함에 따른 높이와 그 밑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비율 관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와요? 네, 좋습니다. 우측으로 가보시면요. 97페이지죠. 방금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사인이 양수일 때는요. 1하고 2사분면, 코사인 값이 양수일 때는 1하고 4사분면, 탄젠트가 양수일 때는 1하고 3사분면이죠. 맞나요? 자,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립니다. 좌표평면. 그리고 씁니다. 됐죠? 양수인 값들 쓰고 있는 거야.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예요. 3은요, 탄젠트만. 마지막 4는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얼싸안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싸안코. 됐죠? 뭐요? 얼싸안코.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 엄마 나 오늘 얼싸안고 배웠어. 이러면 야 너 삼각함수 하냐? 이러고 다 하죠. 왜냐면 내 기억이 맞으면 이게 수학의 정석에서 처음으로 소개해줬거든. 얼싸안고라는 용어를.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다 수학 정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 알 수밖에 없는 게 그걸로 배웠으니까. 얼싸안고 이렇게 배웁니다. 이거를 조금 선행을 빨리 해서 이거를 그 크리스마스쯤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얼산타크로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타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올산타크로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요. 얼싸안코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98페이지입니다. 대표 문제 1번이고요. 요거까지 가볍게 한 문제만 보고서 잠깐 쉴까 합니다. 자, 봐주시기 바래요.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세타가 6분의 11파입니다.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조졌다. 야호! 됐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세타가 6분의 11파이래. 감이 안 올 거예요. 보자마자. 맞아요. 왜? 이제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걸 처음 배웠는데 이제 꼴랑 내가 아는 건 파이가 180도구나. 인데 6분의 11파이라고. 뭐야 이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야 돼. 자, 6분의 11파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파이가 몇 도죠? 맞습니다. 180도입니다. 단위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럼 2파이는 몇이죠? 겠죠? 2배니까요. 자, 문제에서 보세요. 6분의 11파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 몇인데요?
2파이 360도죠. 맞아? 그럼 결론은 360도에서 빼네요.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럼 몇 도 빼는 거야? 30도 빼는 거지. 맞아? 다시 말하면 시작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뒤로 빼면 되는 거야. 납득이 돼? 됐어? 다시 시작해서 360도만큼 가. 그리고 나서 뒤로 30도 오는 거야. 음의 방향. 납득이 돼요? 아저씨 팔 돌리는 거 봤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다. 한 바퀴 돌았다가 뒤로 30도 백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다. 됐나요? 여기가 몇 도? 30도겠다. 됐습니까? 요 둘 벌어진 정도가 30도겠다. 됐습니까? 됐을까요? 됐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그림이구나. 그리고 나서 너 뭐 하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일단 원이 필요하잖아. 맞아? 중심이 0,0이 원이 필요하고 이 원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꼭 관찰해야죠? 원을 그립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0. 나도 몰라. 일단 그려. 몰라. 일단 그려. 됐습니까? 몰라. 일단 그렸어. 일단 그렸어. 그리고 났더니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만나는 점이 보일 겁니다. 보여요? 보여요? 만나는 점 보여요? 난 이 점의 x좌표 누구고 y좌표 누군지 빗변의 길이는 누군지 얘네만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합니다. 요 길이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 점의 y좌표가 궁금합니다. 요 길이 알아야 되겠죠? 나는 빗변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 길이 알아야 되겠죠?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30도지. 직화삼각형이죠. 몇 대 몇 대 몇? 네, 1대 2대 루트 3. 됐어요? 1대 2대 루트 3. 어디가 1입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잖아요. 여긴 루트 3이겠네요. 맞아? 그럼 선생님, 그냥 숫자로 막 써도 돼요? 어차피 비율 아니었어? 여기다 비례상수 K를 쓰는 T를 쓰든 상관없잖아. 맞아? 어차피 커지면 똑같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2배로 확대했다고 이 각이 벌어져? 똑같은 각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린 비율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론. 이 점의 좌표는 뭐였다?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사인 세타 말해주세요. 2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말해주세요. 2분의 루트 3.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됐을까요? 네, 천천히 그려보시고 우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해서 회전하는 운동에서 중심각이 변함에 따른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율들을 우리는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을 긋고요. 좌표 평면을 긋고요. 2, 4분면에 동경이 올 수 있도록 그려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 원을 하나 그린다. 뭐야 왜 이래? 그린다. 원 그립니다. 다시 미안합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동경을 싹 그렸는데 그 동경이 누구랑 원이랑 만나면서 이때 x좌표, y좌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괜찮을까요? 자, 동경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인 값이 5분의 3이래요. 그러면 봐봐. 내가 그려볼게. 여기서 동경을 딱 그렸는데 5분의 3이래? 그럼 요 길이 빗변이 5라고 하면 이 점의 y좌표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요 높이가 3인 거잖아. 맞아? 그럼 요 밑변 길이는 몇이었을까? 4겠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몇인 겁니까?
마이너스 4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하하이, 그럼 결론. 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y 였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x. 그럼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대표 문제 1번 야물딱지게 풀어볼 수 있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유제 1번 한 번만 도전해 보시고 넘어갈까 합니다. 도전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대표 문제 2번이고요. 문제 보세요. 자,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보시면요. 왜 이래? 자,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보실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얼싸안고 기억하세요. 얼싸안고 기억하세요. 모두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1, 2, 3, 4, 4분면. 얼싸안고. 그러면 봐봐. 사인이랑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양수야. 그 말은 무슨 뜻?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 아, 곱해서 양수니까 부호가 같은 거지. 그 다음 여기 볼게.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는데 0보다 어때? 작네요. 그 말은 무슨 뜻?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봐봐. 사인 세타가 있고 코사인 세타가 있고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사인이 양수면 코사인도 뭐다? 양수다. 근데 탄젠트랑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지. 그럼 탄젠트만 음수인 상황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분면에서 탄젠트만 음수입니까? 없어요. 탄젠트만 음수인 사분면은 없습니다. 맞아요? 봐봐. 사인, 높이가 양수야. 코사인, 밑변이 양수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둘 다 양수인데 어떻게 얘가 음수가 나와?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뭐다? 유일하게 양수인 사분면 한다고. 그게 얼싸안고.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됐어요?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럼 다시 봐야 되겠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고 했습니다. 사인이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니까 탄젠트는 양수. 맞아요? 그럼 다시 유일하게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이네요. 끝. 졸라 쉽죠? 허헐. 됐을까요?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타가 나타내는 각이 몇 사분면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학함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학함수를 배우면서 그래프를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왜? 그건 뒤에서 나올 거야. 다음 수업 때. 지금은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0페이지로 가시면요. 상학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거는 바로 얘기 드립니다. 탄젠트 물어봤어요. 탄젠트는 누구 분의 누구? 밑변분의 높이. 됐어요? 밑변이 누구? 코사인. 사인은 뭐다? 높이다. 그럼 결론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 값입니다. 맞나요? 지난 수업 때 표 만들 때부터 얘기했죠? 탄젠트야? 코사인분의 사인 값 쓰면 돼. 맞아? 사인은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코사인은 역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값. 맞아? 그래서 다시 탄젠트를 보자마자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라는 건 자동입니다. 마찬가지 코사인분의 사인을 보면 이거 탄젠트네? 라는 것도 자동인 거야. 납득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1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립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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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를 세타.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라고 하겠음. 그럼 사인 세타 하면 뭐가 돼요? C분의 B. 그죠? 코사인 세타 하면 뭐가 돼요? C분의 A. 됐죠? 그럼 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 됐죠? 우리가 참고로 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을요. 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 때문에?
사인인데 세타 제곱의 사인인 거야. 받아들여? 쓸 거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해? 전체 가로치고 제곱을 치던가 아니면 사인 위에다가 제곱을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뭘 의미한다? 사인 세타의 제곱값입니다. 사인 세타를 구해. 그거의 제곱값이야. 됐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세타 제곱의 사인 값이야.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요. 사인 세타가 C분의 B였네요. 그럼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데? C제곱분의 B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낚시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 값의 제곱값.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입니까? C제곱분의 A제곱이겠죠? 정리합시다. C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A제곱인 거죠. 자, 그림 보세요. A제곱, B제곱 더했어. 그럼 뭐가 나오는데? C제곱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C제곱분의 C제곱이네. 몇인데? 그러네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값은 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야. 됐죠? 사인 세타 값을 구해 그거의 제곱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외웠죠? 납득이 됐죠? 외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불러갑니다. 1번 문제. 우측으로 갑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라고? 응? 간단히 하라고? 둘이 더하고 있네요? 분수네요? 그럼 뭐 할까요? 통분합시다. 까짓거 통분합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고요. 됐죠? 분자에는 사인 세타가 다 있었는데 그럼 사인 세타는 앞으로 뺄게요. 그럼 남은 거는 크로스에서 누구 남아요? 1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정리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다시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간단히 다 했는데요?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몇 나온다고? 몇 나온다고? 그럼 1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1은요.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 받아들입니까? 납득이 될까요? 그럼 없어지겠죠? 그럼 약분할 수 있죠? 몇입니까?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런 거죠. 사인 제곱 세타하고 왜요? 2 아니에요? 2를 빼먹었네요. 여기 2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2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신고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실제로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게 1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들은 코사인 제곱을 우측으로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는 지금부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마찬가지 사인 제곱 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보이네? 이거 사인 제곱이랑 같은 거야. 됐죠?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만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 분의 2 탄젠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몇 나온다고요? 1. 그럼 우리 문제에서 준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탄젠트는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같은 거였지. 그럼 쓰겠습니다. 분모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됐죠? 탄젠트 2번 곱한 거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2번 곱한 거죠.
마찬가지 2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됐죠? 그럼 번분수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럼 분모에서는요 이렇게 되겠죠? 전개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분자는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분모는 1이네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끝.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형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있는 뭐 101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들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네가 아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야. 1 보인다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값으로 바꿀 수 있어. 됐죠? 탄젠트 보여?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 잘 해주시고 야무지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 합니다. 자, 갑니다. 요거 풀고서 또 연습할 문제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2사분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좌표평면에 내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봐야지 2사분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됐죠? 됐죠? 그럼 이 동경이 지금 2사분면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얼싸 않고 사인만 양수. 그럼 코사인은요? 음수. 탄젠트는요? 음수입니다.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몇이다? 2였다 라고 했죠? 그럼 너네 혹시 이거 보면서 사인 세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있죠? 있잖아. 왜? 여기서 네가 모르는 게 사인 세타 값만 모르잖아. 맞아? 문자가 하나잖아. 사인 세타. 납득이 돼요? 양변에 1 빼기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3 사인 세타는 몇입니까? 1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인가 봅니다. 맞아요? 그럼 2사분면에 내가 저렇게 동경을 딱 그려놨는데 이거 사인 값이 3분의 1이래. 그럼 내가 요 위에 원을 하나 딱 그려서 원과 만나는 점을 찍겠습니다. 사인 값 말했죠? R분의 Y죠. 맞아? 그게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3이라고 하고 이 점의 Y좌표를 1이라고 하면 사인 값 3분의 1이야. 맞나요? 맞나요? 그럼 잠깐만. 이 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이 높이가 1인 거지. 그럼 이 밑변 길이는 몇인 거야? 루트 8. 그럼 왼쪽으로 갔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8.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 몇인데요? R분의 마이너스 루트 8. 됐나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내가 사인 값을 알면 2사분면이라며 코사인 값 말할 수 있습니다. 뭐해서요? 삼각함수의 정의. 그려서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이것도 배웠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몇 나온다고? 1 나온다며. 그럼 봐봐.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야. 그럼 사인 제곱은 몇인 거야? 9분의 1인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값은 몇 나왔어야 돼? 9분의 8 나와야 되지. 맞아? 아니 둘이 더하면 1이라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나온다면서. 맞아? 그럼 코사인 제곱값이 누군지 아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값은 몇인데? 풀마 3분의 루트 8이겠죠.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 몇 사분면이라고? 얼싸 않고래매. 사인만 양수래매.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뭐로 말해야 돼?
음수로 말해야지. 그래서 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상황을 갖고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뭐로 할래? 네 하고 싶은 걸로 해. 네 편한 걸로 해. 됐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돼요. 납득이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을 알았습니다. 뭐예요? 대입해요. 답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아, 이거 대입해서 답 내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밑에 있는 유제 문제 5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너는 지금 사인 세타가 누군지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더한 값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구할 수 있겠냐? 있지. 왜? 여기는 등식을 아무리 뒤져봐도 네가 모르는 값은 딱 하나야. 코사인 세타. 그거만 알면 돼. 됐습니까? 문자가 하나 있는 방정식이잖아. 자,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통분할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뿅뿅 2가 되겠죠? 그게 20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얘를 오른쪽으로 곱해주고요. 양변에 20을 나누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요. 됐죠? 그럼 정리합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인 거예요? 10분의 9이네요. 잠깐만, 코사인 제곱하면 10분의 9래. 그럼 너 사인 제곱값도 알 수 있잖아. 사인 제곱 몇인 거야? 10분의 1이네. 그럼 제곱해서 10분의 1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 값은요? 풀마 루트 10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 세타는 2분의 파이입니다. 몇 도게? 파이가 몇 도? 90도. 파이는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죠. 시작해서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누구만 양수? 얼싸. 됐어요? 싸이만 양수. 그럼 양수로 말해? 음수로 말해? 양수로 말해야 답이겠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1, 10분의 루트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3번입니다.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역시 마찬가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 숙제 내주려고 위에 복사기 상태 보러 갔다 왔는데 뭐 종이가 없고 막 막히고 그래서 빨간불 떠있길래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아, 고치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아쉽게도 복사기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를 지금은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꼭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데일리 메스 하실 때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지용아? 네. 자, 갑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게 5분의 루트 5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너는 알고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몇 나온다? 끝입니다. 그럼 넌 봐봐. 사인 코사인 더한 거 알지? 제곱 더한 것도 알지? 그럼 둘이 곱한 거 알아 몰라? 그럼 왜 몰라? 맞아요? 왜? 아, 사인 세타를 내가 지금부터 P, 코사인 세타를 지금부터 Q라고 하면 아,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이잖아. 근데 P하고 Q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 5분의 루트 5래매. 뭐 물어봤어? 곱한값. 뭐 물어봤어? 뺀값. 됐어요? 곱셈 공식 변형하면 되잖아. 에? 뭔데요? 제곱 더한 값은요. 둘이 더한 거를 뭐해서? 완전 제곱해서 빼면 되죠. 2배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1은 제곱합니다. 몇이 이게? 5분의 1이죠? 에서 2pq를 뺀 값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2pq는요? 1이 넘어가죠?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둘이 곱한 값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요. 끝. 답이네요. 1번 더. 그래서 아이 복잡하면 pq를 바꿔. 까짓 거. 대신 알고 있어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다.
안 줄 거야, 이 정보를. 근데 난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탄젠트 보자마자 코사인 분의 사인이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 문제 맞았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둘이 뺀값이네요. 그럼 뺀값 어떻게 구합니까? 둘이 뺀값의 제곱부터 구하죠. 둘이 더한 거의 제곱에서 4pq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뺀 거의 제곱값은 둘이 더한 거의 제곱입니다. 5분의 1에서 pq 곱한 거 누군지 나와 있죠? 5분의 8을 더한 값 몇이야? 5분의 9네요. 됐습니까? 그럼 둘이 뺀 값은 뭔데? 풀마 루트 5분의 3이겠죠? 맞나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찾아야 되겠네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세타가 몇 사분면? 자, 이거 몇이에요? 180 넣으면 몇이야? 몇 도? 파이에 180 넣으면 몇 도? 270. 이것도 법으로 바꾼 거야. 60분 법으로 바꾼 거야. 몇 도? 270도라. 여기는. 그럼 봐봐. 너네 입장에서 딱 여기잖아. X축 원점 딱 시작해서 270 간 다음에 360 왔다 갔다 여기서 하는 거. 여기 요거야, 요거.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얼싸한 코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럼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근데 음수에서 양수를 뺐잖아. 음수겠네. 그럼 음수로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 10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별거 없습니다. 잘 정리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수업 때 그래프를 원활하게 그릴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